오늘도 준비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근데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달러가 오늘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다시 녹는 모습 보여졌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개장하자마자 떨어졌었던 미국 증시들, 비트코인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16,598달러, 이더리움 1,19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와 함께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 없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었던 서학개미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잠재적으로 전체 자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법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이 전염병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내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소식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국경을 개방하자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명품주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전염병을 또 전 세계에 다 뿌려버리면은 지금 겨우겨우 소강 상태에 들어선 전염병이 다시 한번 확산세를 띠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라든지 자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 항상 본인들이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중국 내에서 여행하면 안 되겠니? 나오지 마. 다음으로는 그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지 이번에 비트코인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2,500개 추매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사상 첫 번째로다가 세금 때문에 704개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서 12월 21일까지 4,28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2,395개의 비트코인 매입 후 12월 22일에 704개를 매도,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추가로 81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단 하나는 대단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매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한 비트코인 전체 물량은 13만 2,500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평단으로 따져보자면 비트코인 개당 3만 397달러의 산 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비트코인 추매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 관련된 개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합니다. 2023년 바로 내년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솔루션을 출시하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한번 높여보겠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내년에는 좀 분위기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었던 채굴업계 코인텔레그래프가 매사리 분석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봤을 때 상당수의 채굴자들이 지난 1년여 동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채굴한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4만 700여 개를 채굴했는데 그 중에 4만 300개 정도를 갖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부 다 갖다 팔았었을까? 정말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채굴자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전기세가 또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시간을 채굴자들이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 러시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암호화폐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IMF와 세계은행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와 유로와의 지위가 약해지고 디지털 화폐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IMF와 세계은행 망해버려라. 다음으로서는 어제 비트코인 0.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전체 축적 주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비트코인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축적의 기준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7년 내에 활성화된 주소 중에 2회 이상의 입금이 발생하고 출금이 발생하지 않은 주소를 축적 주소로 치는데 해당 축적 주소 숫자가 79만 3,591개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 주소들 같은 경우는 또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발행량 중에 16.1%인 3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2022년도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축적세는 이어져 왔고 이는 비트코인에 신뢰를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축적 가즈아! 라고 외치면서 새우 투자자들, 비트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한 새우 투자자들도 지난 30일 동안 무려 6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큰 손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만 좀 던져라 이 자식들아. 많이 먹었다 진짜. 배부르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 침체와 함께 현물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추락.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최저점이 전보다 항상 높았었다라고 엑시오스의 CEO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활황과 폭락을 거듭해 왔었으나 폭락 시기만을 놓고 보면 최저점이 항상 전보다 높았었다. 2011년, 13년, 17년, 21년도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후에 급등하고 나서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끝장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제나 살아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기는 4년마다 반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4년째 내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강세장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시경제가 지금처럼 위태위태하지만 않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서비스 플랫폼인 XOR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강세장이 4년마다 발생을 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2023년 잠재적으로다가 비트코인 강세의 기반이 형성될 수가 있다 라면서 해당 차트를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일정한 주기 다음에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상승을 해왔었던 비트코인 내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이클마다 시간대가 굉장히 비슷비슷하다더라.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바닥에서 다음 고점까지 이 전전 불장에서는 1064일이 걸렸고 이전 불장 같은 경우는 1071일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바닥에서 바닥을 봤을 때도 1428일 이 전전 사이클과 이전 사이클이 똑같다라고 친다라면 지금 바닥을 찍은 것이 맞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축적이 시작되면서 상승장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희망회로입니다. 내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 실현될 수 있는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경기 침체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비트코인인데 경기 침체가 올까봐 걱정을 해야 되다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인 추세에 또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등해줘야지 떨어지면은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비트코인. 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풋옵션을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즉 내일 S&P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누군가가 대량의 금액을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죠. 밤사이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몇몇 분석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참 하루하루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돼서야 이 평안한 시간,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 2년 만에 1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점 대비 96% 떡락. 솔라나가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알라메다 지갑에서 지금 계속해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600개 이상이 움직였으며 그만큼의 암호화폐들이 덤핑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
이체된 금액을 살펴봤더니 샘 뱅크만이의 보석금 금액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라메다 리서치 지갑에서 계속해서 이 토큰들이 덤핑이 되고 있는데 솔라나, LDO, APT 같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파느냐? 앞에서 나왔다시피 관련자들의 보석금이라든지 법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코인들을 매도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못 팔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을 전부 다 빨리 압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것을 팔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샘 뱅크만과 일당들, 한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솔라나라는 프로젝트 한 개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다음 지선 같은 경우는 5달러를 들 수 있겠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솔라나는 5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자들 정말 허탈하겠네요. 다음으로 해서는 지난 10월달에 털었었던 디파이 플랫폼 중에 망고라는 망고 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킹범, 이 탈취범을 이번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체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놈 같은 경우 만약에 백이 없으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던 원인치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1월 30일 1억 1000만 달러 상당의 원인치 코인들이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된다라면 원인치 같은 경우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만약에 1350달러까지 안정적으로 거래량과 함께 상승해주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100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이더리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말 연말에 액땜 지대로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공유를 하고 있는 AI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코인들 리스트라고 하네요. Q코인에 상장되어 있는 AI 및 빅데이터 코인들, 바이낸스도 많은 코인들을 상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코인들이 사람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38광땡의 광조뜻 광고, 좋아요, 댓글 부탁을 오늘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